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열사병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분들까지 생길 정도로 각종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피해 상황과 함께 무더위에 어떻게 건강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온열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병원 찾는 환자들 많이 늘었습니까? 네, 우선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게 되면 올해 5월 20일부터 집계를 했을 때 온열 질환자는 약 한 401명으로 집계되어 있고 이 가운데 벌써 한 2분 정도는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셨는데요. 작년 이맘때까지 이 온열 질환 발생 자료랑 비교하게 되면 약 비슷한 수준으로 작년에도 한 400여 분 발생하셨고 2명이 사망했는데 작년에 9월까지 집계를 보게 되면 총 한 570명이 발생을 했고 사망이 11분이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폭염인 날에 온열 질환 발생과 이제 사망이 계속 비례하여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서 더욱더 주의와 예방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온열 질환이라고 하면 두통이 대표적인데 이외에도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또 병원까지 가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온열 질환 중에서 생명에 가장 위험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열사병인데요. 이 열사병은 그 중심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의식이 떨어지고 이제 혼수 상태가 된다든지 또 실제로 체온이 40도 이상이기 때문에 중심 체온이 굉장히 뜨겁고 또 피부가 땀이 나지 않아서 굉장히 건조한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장기 부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 있고 또 이런 사망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합병증, 근육이라든가 콩팥 기능이라든가 간 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로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심한 열사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약간 뭔가 좀 다양한 증상이 미리 생기실 수가 있겠는데 뭔가 좀 쉬고 싶다던가 어지럽다던가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즉시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이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이런 열사병이 의심되는 상태에서는 즉시 119에 신고하셔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셔야 되겠고요. 119가 이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시고 또 환자의 옷을 좀 시원한 물로 적시시면서 이렇게 바람을 좀 씌워주면서 체온을 낮춰주신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이럴 때 좀 의식이 많이 떨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이제 억지로 이렇게 음료를 마시게 하시는 것은 이런 음료수가 폐로 들어가서 흡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금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7월부터 이렇게 덥다 보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더워질지 두려울 정도인데 건강에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온열 질환 통계 401명의 통계는 이제 응급실 일일 내원자 중에서 온열 질환자로 진단된 모든 환자들 통계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그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미한 온열 질환, 그러니까 이런 더위에 노출되고 나서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지만 며칠씩 또는 몇 주씩 계속 피로감이 지속되고 우리가 흔히 이제 더위 먹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계속 피로감이 지속되고 지치고 이런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만성 질환이 있으셔서 예를 들면은 간이 안 좋으시다던가 콩팥이 안 좋으시다던가 당뇨가 있으시다든지 이런 만성 질환이 잘 조절되지 않고 악화된다든지 또 이런 더위가 심하긴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여러 가지 증상, 소화 증상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신경 질환 같은 것들이 더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폭염이 치매 같은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이런 분들은 더위에 특별히 좀 더 조심해야 한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치매 상태도 좀 뭔가 혼동되어 있으시고 사람이라든가 시간, 장소를 잘 못 알아보시는데 이러한 더위에 노출되시면 이런 혼동되는 것이 더 심해지시고 또 어떤 분들이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또 왠지 불안하게 안절부절하시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악화가 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질환,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조현병과 같은 다른 정신질환도 폭염에
더 악화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더위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분은 우선 젊은 건강하신 분들도 절대로 자만하시면 안 되겠고, 특히 이제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노출됐을 때 더 위험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야외 작업을 하실 때 이제 혼자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하시는 경우에는 몸에 이상이 생겨도 급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식이 떨어지고 이제 근력이 좋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쓰러지신 상태로 빨리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돼서 발견되신 경우가 또 있겠고요. 또 작업 환경에 따라서 실외 온도보다 오히려 더 온도가 높은,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라든지 실내 작업장 같은 데가 또 위험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요즘에 또 이제 자동차 안에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또 이제 반려동물을 절대로 이제 차 안에 두시면 안 되겠고요. 이런 노약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이런 더위에 노출됐을 때 수분 조절이라든가 전해질 조절 능력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폭염에 이제 취약하실 수가 있겠고, 또 특히 이제 취약계층,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충분히 냉방 장치가 없기 때문에 또 오히려 또 폭염에 더 노출될 위험이 크겠습니다. 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야외 활동 자제하라 이런 폭염 경보 문자 오늘도 보냈던데요. 이 폭염이 경보 단계까지 가면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예, 일단은 폭염은 노출을 피하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위에 노출돼도 우리가 땀을 흘린다던가 적절히 체온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범위를 이제 넘어서는 수준이 되면 우리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열사병과 같이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낮 시간대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폭염 경보가 있을 때는 낮 시간에 실외 활동 시 이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시겠고요. 이렇게 노출된 상태에서 이제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는데요. 특히 이제 농수 산업에 종사하신다든지 또 야외 작업이나 야외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은 특별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또 이러한 그 체온 조절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말초 혈액이라든지 땀을 흘려서 우리가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탈수가 돼서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제 땀이 안 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체온이 올라가고, 또 드시는 약 때문에 땀 분비가 감소되어 있는 분들도 더위 노출됐을 때 이제 체온이 쉽게 올라가신다든지, 또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 외출을 삼가시고 이제 서늘한 곳에서 안전하게 계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요즘 밤에도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거든요. 좀 숙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숙면을 취하시지 못하게 되면 이제 주간 졸림 현상 때문에 능률이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졸업 운전이라든가 작업 중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기존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역시 또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 이제 숙면에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은, 우선 숙면에 방해가 되는 건 최대한 좀 더 줄이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알코올 이런 것들이 이제 숙면에 방해가 되겠고, 또 이제 지나치게 낮잠을 많이 주무셨다던가 밤늦게 너무 강한 빛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또 이제 숙면에 이제 방해가 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더울 때 숙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좀 체온을 미리 좀 낮출 수 있도록 미지근한 물로 이제 미리 샤워를 하시는 것도 잠들기 전에 좀 체온을 좀 서늘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겠고, 간혹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을 또 좀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적절한 온도에 27도, 28도 정도 맞춰놓고, 아니면 타이머를 쓴다든지 약한 바람으로 해서 적절하게 냉방기를 사용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김경우 서울 백병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